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불법 대북 송금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과 김성태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신작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내셔널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시리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일을 사입은 것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쌍방울 내일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 자기 돈 3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까? 이재명이 쌍방울 팬티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김성태가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떠안았습니까? 사채업까지 한 장사꾼 김성태가 자신과 임직원의 구속을 무릅쓰고 알지도 못하는 이재명을 위해 800만 달러를 김정은에게 상납했다는 말입니까? 3살 난 아이도 웃을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표, 현란한 요소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기 바랍니다. 쌍방울 김성태는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이화영 경기지사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증거와 당사자들의 진술이 검찰에 확보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행적이 쌍방울 김성태의 대북 불법 송금 날짜와 정확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뺌하거나 남탓하거나 아니면 말고식으로 뻗대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최측근이라고 자랑한 김용, 정진상의 범죄 행위도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쌍방울 김성태와 이화영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모른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은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과 김성태는 알지도 못한다, 전화통화한 적 없다고 우기다가 최근에는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요. 그러나 이화영이 연결해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는 김성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고 합니다.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잘 알고 협력해 오던 사이인 것입니다.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이재명 대표는 아마도 자기는 몰랐다라고 잡아뗄 게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를 검찰 독재 정치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아닙니까?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여 넘기면 범죄자의 독재 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국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2월 4일 토요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장외 투쟁을 하겠다고 합니다. 쇠과실을 위해서 전국 당조직에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파란 옷을 입고 나오라고 드레스 코드까지 하달했습니다. 국회를 장악해 무소불위 횡포를 부리는 다수당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투쟁을 선택했을까요? 민주당에 묻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입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이 2019년 9월부터 벌였던 조국 수해 집회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피켓을 들었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의 공정과 정의라는 레드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시대 정신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세상으로 불러냈고 국민의힘은 그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조적조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토요일에 민주당 장외 집회를 보면서 국민들은 아마 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적은 과거의 이재명입니다. 국민들은 조국 수호 집회의 시즌2가 될 이재명 수호 집회를 향해 민주당이 생각하는 법치주의는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이 나랏돈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한 번은 대청소를 꼭 해야 합니다. 라고 2015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청소 운운하는 청백리 코스프레를 한 지 석 달 후 2015년 7월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을 화천대유와 함께 설립했습니다. 앞에서는 부패 대청소를 외치면서 그 뒤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장동이라는 검은 돈의 저수지를 파고 있었습니다.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혼란은 어설픈 관용과 용서가 부른 참극이다. 2015년 6월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쓴 글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를 어설프게 관용과 용서로 덮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쌓아올린 지방 권력의 부정부패, 이번에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생을 국회 지붕 아래에서 챙기는 것이 여야 정당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삭제, 보험 사기 범죄 처벌 강화, 마약과의 전쟁 등 민생 법안이 국회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난방비 등 공공요금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장외 집회장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부정부패를 숨기기 위해 엄동설안에 떠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됩니다. 복합 경제 위기의 가운데에서 2월 임시국회는 절박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당인 민주당의 여러 가지 태도로 봐서 2월 임시국회도 민생국회가 아닌 정쟁국회가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당이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절박한 호소를 많이 들었습니다. 8시간 연장 근로제 문제도 2월 임시국회 중에 해결이 되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대 25%까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 특례 제한법, 또 각종 규제도 혁파되어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일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생각은 딴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 제1당이 농성하는 모습은 생경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특이하게 보입니다. 검찰 장악하고 마구잡이로 수사할 때도 기소하지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하는 주장을 국민 누가 믿겠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판결이 있고 나면 아마 상당히 흑백이 가려질 텐데 민주당이 그 이전에 무리한 주장을 하다가 닭조타가 지붕만 쳐다보는 그런 낭패를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탄핵과 특검 추진을 철험회라는 민주당 초선 중심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철험회는 검수완박, 위장탈당, 또 이모 교수 허위사실 유포,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채널A 사건 특검을 발의하기도 한 모임입니다. 어디든지 강경파가 조직 전체를 망칩니다. 민주당이 연속해서 선거에 패배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험회 같은 이런 강경파가 설치고
법에 맞지 않은 무리한 주장을 하면 할수록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가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장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대북 송금 의혹 여러 가지 팩트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과 팩트의 문제이지 무슨 소설을 써내 만회하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성태 회장 모른다고 했다가 서로 통화한 사실, 조문에 모친상에 대리 조문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고, 또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 지사의 친서와 경기도지사 명의의 공문이 돈 전달 시기에 맞추어 전해졌다는 이런 물증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쌍방울의 자금 밀반출은 이미 입증이 된 사실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남북교류 행사를 총괄하면서 김성태 회장의 대북 활동을 지원해 준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일에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부패 관련 실정법은 물론이거니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크다고 여겨집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특히 놀라운 점은 대장동 의혹처럼 너무 스케일이나 대담함이 큰 사건들이 수없이 이재명 대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엄중하게 부과되어 있어서 대통령도 함부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개 도지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대북 사업을 몰래 진행할 생각을 했는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한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말 못할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밝혀지는 것은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이를 눈 가리고 무작정 부인하는 것이 소설입니다. 진실은 힘이 매우 셉니다. 흑우로서 진실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본인만이 무너질 뿐이라는 것을 빨리 알고 더 이상 부정하거나 소설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방탄 국회에 이어 어제 장외 집회를 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월 국회도 민생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1월 국회에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논의는 없고 국민도 국가도 미래도 아닌 오직 이재명 방탄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집회도 국민보호대회라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향해 조여오는 수사망을 막기 위한 방탄 집회임을 민주당도 국민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당이 범죄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내팽개치고 거리로 나가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회를 민주당의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국민이 필요한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진짜 민생 국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전세 사기 방지 6대 법안과 국민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반환 보증 제도를 악용하는 조직적인 범죄 집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 지원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 등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진짜 국민을 위한다면 이 법부터 신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실손보험 간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액이거나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이 20년에서 22년까지 약 7,400억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법안은 14년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받아야 할 보험금은 작은 금액이라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 국민을 위한 입법인지, 무엇이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인지 분명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입법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되는 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중 500만 달러는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이었고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가 방북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쌍방울은 4월 북한에 송금을 했고 이재명 지사 측은 5월에 방북을 요청하는 친서를 북에 전달을 했습니다. 유엔 결의에 의해 북한이 제재 중임을 이재명 지사가 모를 리 없습니다. 본인이 대선을 위해 조폭 세력과 손잡고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과 제3자 뇌물죄 등 범법 행위를 알면서 저지른 것입니다.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한다면 왜 쌍방울에서 돈이 나옵니까? 쌍방울 송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이재명식으로 대장동처럼 저지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온 국민에게 쌍방울과 자신이 무슨 관계냐며 쌍방울과는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 또다시 밝혀진 것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는 수백억의 돈을 기꺼이 쓸 만큼 경제적 공동체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김성태 회장과의 밝힐 수 없는 대가성 커넥션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거액이 북한에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가 전공인 이재명 대표의 거짓쇼가 탄론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함께 여행도 하고 골프도 친 김문기 처장도 몰랐고 유동규도 측근이 아니라 하고 김만배의 극단적 선택도 모른 척한 사람입니다. 이재명발 조폭 스릴러 소설이 자서전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KT, 거대 금융회사와 같은 소유 분산 기업들의 대표이사들이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며 토착화하는 호족 기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대 금융회사와 과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다가 민영화된 기업들이 셀프 연임 등으로 호족 기업화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금산 분리 제공을 받는 신한, 하나, 우리, KB 등과 같은 금융사와 대형 공기업에다가 민영화된 포스코, KT와 같은 기업들은 주식이 국민 다수를 포함한 소액 주주에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대주주가 없기에 속칭 족벌 경영에서 자유로우며 민간 기업의 외형이지만 공적 역할 동안 기대받고 있기에 소유 분산 회사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갈수록 특정 개인의 연임, 3연임 시도 등으로 소수 CEO의 아승이자 참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회장이 되면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지 기반을 구축하고 수년간 임기를 셀프로 연장하며 거수기 이사회를 운영하면서 혁신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 보니 오직 내부 지지 확보, 단기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국민의 편익에는 눈 감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이자 파티, 우리 라인펀드와 같은 무책임한 금융사고, 쪼개기 후원과 같은 KT의 정치권 유착 의혹, 포스코와 같이 창업 기반 지역 소외 등 숱한 논란에도 자성과 성찰은커녕 최우선 관심사는 대표의 임기 연장으로 보인다는 원성입니다. 이들 회사 모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벗어났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소유 분산 기업으로 이어왔음에도 작금의 모습은 개인을 중심으로 소왕국을 세우는 호족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한 국제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 구조는 아시아 12개국 중 9위에 그쳤습니다.
국격에 부합하지 못하는 소수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으로 한국 기업 전반에 대한 저평가가 이어졌어야 되겠습니까? 해당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 구조 확립과 단기 업적주의 타파를 위한 외부 집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800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까지 마다하지 않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고리 자르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정말 모르는 사이인 것이 분명한 것 같다라고 거들기까지 했습니다.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정권의 실정을 철저히 은폐하려는 것도 모자라 산업부, 과기부 등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까지 문재인 정권의 온갖 불법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조차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태세입니다. 점점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송금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함께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북한 국가안전모의부 소속 리호남과 송명철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부실장을 만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당시 북측 인사들에게 대선을 위해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원하니 협조해달라고 했고 당시 함께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하는데 국민들보다 북한의 지지를 더 받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혈안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쌍방울의 노력이 눈물겨울 따름입니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당대표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이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기도와 쌍방울 간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에 깊숙이 개입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범법자들이 희망했던 대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됐을지 우리 국민들이 받았을 고통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아찔하고 참담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속한 진상규명뿐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지길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비대위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하면서 보복 수사 피해 호소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대선 패배의 대가이며 정치 보복 수사란 말입니까?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법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등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모두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검찰에서 시작된 사건들입니다. 민주당의 169석의 압도적 의석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집권 여당 시절 시작된 수사가 어떻게 대선 패배의 대가가 되며 정치 보복 수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공당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말장난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더욱이 최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수사하며 드러난 대북 송금 의혹은 지금까지 밝혀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의 개인 비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는 대한민국의 국헌을 문란케 하는 행위입니다. 2019년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지급한 행위는 명백한 이적 행위이자 반국가적 행위로서 당연히 밝혀야 할 수사의 영역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로 폄훼할 것이 아니라 첫째, 2019년 4월 쌍방울이 북측에 500만 달러를 쪼개기 환치기 하며 전달한 직후 경기도가 이 지사 명의의
친서를 작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둘째, 2019년 11월 역시 쌍방울이 북측에 300만 달러를 전달한 뒤 경기도가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시점과 경기도의 방북 요청 시점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하나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우길 겁니까?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법 앞에 특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이 촉구합니다. 유독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들의 수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탄압, 보복 수사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장의 대북 불법 송금, 이화영을 고리로 한 이재명, 이해찬의 3E 커넥션이라는 의혹이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창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쌍방울의 주가 조작 흐름과 공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 비비안 등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칡너쿨처럼 엉켜 붙어 있습니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리한 이태영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 김인수 경기도 고문 변호사,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황모 씨 등이 사회이사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쌍방울의 계열사로 들어올 때마다 공시를 띄우고 쌍방울 계열사들은 이재명 주라고 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특히 쌍방울 대주주는 나노스의 대북 사업과 장밋빛 뉴스로 주가를 띄우고 전환 사채 등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주가 조작을 했습니다. 이때마다 이용된 뉴스는 이화영 경기부지사와의 대북 사업,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진 나승철 변호사 등의 나노스 사회이사 영입 등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호재로 등장했습니다. 아십니까? 2018년 5월 14일에는 시가총액이 무려 4조에 달해서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나노스의 기업 가치보다 무려 47배나 많은 시가총액입니다. 어마어마한 뻥튀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2017년 쌍방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127억 8천만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회사라는 소리입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 상하이 법인과 지린 공장 등에서 적자가 나는 등 본 사업이 부진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쌍방울은 그해 총 1,44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환사채 평가액이 재무제표상의 당기 순이익을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 수법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2017년 2월 나노스로부터 주당 100원씩 인수한 200억 원의 전환사채 평가액이 그해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일 때 종가 기준 2,325원으로 파생상품의 자산이 무려 4,450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22배나 띄운 것입니다. 이때 쌍방울이 위험 해치 차원에서 전환사채 50% 규모의 풋옵션을 제우스 1호 투자조합에 팔면서 최종 평가 이익으로 2,248억이 잡혔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재명 표 대북 사업이 주가 조작 띄우기에 총동원되었습니다.
2011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쌍방울 고문을 지낸 이화영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쌍방울의 경영 수지가 나노수 주가에 의지하고 있었던 시점, 그 시점인 2017년 3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이화영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부터 범죄는 더욱 본격화됩니다. 이화영은 2018년 7월부터는 아예 경기도로 들어갑니다. 이후 2018년 11월 경기 고양시에서 제1회 아시아 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2019년 7월에는 제2회 대회가 필리핀에서 열리는 등 대북 교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연히 뉴스화됐습니다. 특히 이 시기는 경기도와 행사를 공동 주최한 아태엽 안부수 회장이 나노수 사내 이사와 재임했던 시기와 일부 겹치기도 합니다. 나노수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2019년 1월 24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안부수 전 회장은 사내 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나노수의 사업 목적에 광산 개발, 해외 자원 개발업을 추가합니다. 이 무렵인 2019년 1월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다른 사단 법인인 동북아 평화경제협회가 북한 광물자원 개발 포럼을 개최하는 등 남북 광물자원 협력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노수가 결국 이로 인해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화영은 이 무렵인 2019년 5월 쌍방울 그룹 김성태와 함께 대남 민간 부문 경제 협력을 전담하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접촉하고 북한 히토류 주요 매장지인 단천 특구의 강물 자원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약정서까지 쓰고 합의서를 씁니다. 이 때문에 2019년엔 5월 22일에 쌍방울 자체 주식만도 1225원으로 전날 944원이었던 것이 약정서 하나 쓰자마자 29.8%가 급등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쌍방울은 이 같은 이벤트를 거치면서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 나노수의 전환사채 주식을 전환 청구하기에 이릅니다. 청구 시기 주가와 전환 가액, 주식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에 쌍방울은 약 1,558억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투자액, 즉 200억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이 외에도 이화영의 보좌관을 지낸 문모 씨의 이름으로 나노수의 지분 1억 원을 이화영은 차명 보유한 정황도 검찰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제 결론에 다가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방북을 위해 북측에 친서를 전달한 것이 31일에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경기도가 작성한 이 지사 명의의 친서 초본과 전달된 최종본 그리고 이후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 모두가 현재 검찰에 입수되었습니다. 친서가 전달된 2019년 5월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측에 쪼개기 밀반출 방식으로 5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직후이고 공문이 작성된 2019년 11월은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제공한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가 방송에 나가면 우리 당과 검찰이 증거도 없이 떠든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쌍방울이 낸 공시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이것은 범죄 실록입니다. 돈은 반드시 숫자로 그 증거를 남깁니다. 대북 산업을 전면으로 띄우고 주가 조작으로 주가를 올리면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김성태는 천문학적인 돈을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